자, 1등급 만들기 1단원 실전 대비 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 1단원이 끝납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 모는 종이에 벡터 A하고 B하고 C하고를 나타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칸의 길이를 크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2라고 치면 녀석은 2 루트 2의 벡터에 해당이 될 테니까 B의 크기는 C의 벡터보다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B 더하기 C면은 얘가 일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와주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구해줬었을 때 요 벡터죠. 지금 이게 합벡터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Y 방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A 더하기 B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요 벡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세 칸.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세 칸하고 네 칸이니까 5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C의 길이보다는 당연히 크게 나타나게 될 테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82번. 그림 가는 물체 A하고 B하고 C를 실로 연결해서 가만히 놓았더니만 물체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B가 운동하는 경사각은 30도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2분의 5M, M 2분의 5M이고 B의 질량은 지금 C의 질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라지 M 이렇게 둡시다. 그럼 나는 가에서 B하고 C의 위치를 바꿔서 연결하고 가만히 놓았더니만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금 가하고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에서 일단 A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mg,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분의 5 mg의 사인 30도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사인에서 2분의 1이니까 4분의 5 mg. 그 다음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mg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질량이 얘가 크니까 일단은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5 mg, 그 다음에는 얘가 아래로 mg,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여기서는 mg 똑같죠.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여기서는 요 빗면 힘과 이 빗면 힘이 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A가 이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서는 B가 아래로 내려가고 A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계산이 틀리면 답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R자M의 크기가 일단 mg에서 얼마가 더해져요? 저기서 4분의 5 mg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빠지죠? 마이너스 mg가 빠지고, 전체 질량은 이거 합과 이거 합과 이거의 합이죠. 전체 세 개가 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7 m 플러스 라지 m a.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9 mg 마이너스 mg는 2분의 7 플러스 라지 m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2분의 5 mg에서 얘하고 얘가 빠지죠. 마이너스 라지 mg 빼기 mg, 이걸로 전체 세 물체가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2분의 7 m 플러스 라지 m a.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고 R자M의 방향을 서로 반대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2분의 3 mg 마이너스 라지 mg는 2분의 7 m 플러스 라지 m a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서로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4분의 9 mg 마이너스 라지 mg가 2분의 3 mg 여기서 2분의 1 mg구나. 요 앞에가 빠졌네. 마이너스 2분의 1 mg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mg 마이너스 2분의 1 mg 그러면은 이거랑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mg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mg 라지 mg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항시키고 이항시켜 버리면 4분의 9에서 4분의 9m 여기서 g는 다 지워요. 그냥 이렇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이 빠져버리니까 4분의 6은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라지 m 이렇게 나타나니까 4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라지 m 그럼 2를 지워져 버리면은 라지 m은 2분의 3 m의 질량을 나타내게 되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고 자 그러면 지금 풀어준 값이 맞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A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A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연직 아래 방향이다.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 여기를 T1이라고 치고 여기서를 T2라고 적읍시다. 어차피 그러면은 가속도를 구해봐야 되겠네. 얘가 2분의 3m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분의 3m이면 이 상태에서 4분의 9 m 마이너스 2분의 3 m g가 2분의 7 더하기 m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10 m a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4분의 6이니까 4분의 3 mg는 5 m a에 해당이 되니까 a는 지워버리고 20분의 3 g가 바로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일단 T1이 더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mg보다 T1이 더 크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mg 마이너스 T1은 m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3g 이렇게 나타날 거고 따라서 T1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23 mg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T2는 여기서는 얘가 더 크죠? T2 마이너스 mg는 m 곱하기 20분의 T2 마이너스 mg는 이거 계산 잘못했다 선생님. 자 이거 빼야 되는구나. T1은 얘가 빠져야 되니까 20분의 17m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T2 마이너스 mg는 20분의 3mg 이렇게 들어가니까 T2는 20분의 23mg 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3분의 17배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23분의 17배를 해줘야 20분의 17mg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죠. 답은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되겠네요. 이거는 뭐 물리학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183번 보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을 했더니만 A하고 B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대요. 그 다음에 그린 가와 같이 실이 끊어진 후 F에는 크기가 B에는 F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A, B는 각각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의 속력이 0인 순간까지 멈출 때까지 A, B는 각각 4S, S만큼을 이동을 해주고 빗면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는 60도고 B의 질량은 M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A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M, 얘도 라지 M. 그럼 얘가 빗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mg sin 60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mg만큼의 힘이 아래로 작용할 거고 여기서 가해주는 f의 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루트 3 mg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 힘하고 이 힘이 어떻게 돼요? 라지 m이구나. 자, 이 힘하고 이 힘이 같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AB가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R자임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이 끊어져 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얘는 그러니까 실이 끊어질 때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놔봅시다. 그럼 얘는 V가 이제 0이 된 거고 A의 속력이 0인 순간까지 이때까지의 시간을 T라고 두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얼마를 갔어요? S만큼을 간 거고 얘는 4S만큼을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의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A 같은 경우에는 T초 동안에 S를 간 거고 그 다음에는 B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4S를 간 거니까 결국에는 평균 속력의 비율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대 4만큼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의 비율이 1대 4다 라고 치면은 그럼 얘는 처음에 2분의 처음 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각각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평균 속력이 2분의 V 이게 A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B의 평균 속력 값은 2분의 처음 속력 V 플러스 여기서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V 다시를 해줬을 때 이게 1대 4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면은 2V 이렇게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V 다시는 4V에서 V가 빠져져 버리니까 3V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3V가 나타나게 되니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게요? AA 대 AB의 가속도의 크기 비율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V에서 0이 돼버렸으니까 V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T분의 V에서 3V가 됐기 때문에 2V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가속도의 비율은 1대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배가 아니라 2배가 나와야지 맞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 mg는 ma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렇죠? 자,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라지 m g는 전체 여기서는 얘만 갖다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m A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루트 3 G 이게 A의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A는 스몰 m분의 라지 M 2분의 루트 3 G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지 M은 스몰 m의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의 질량은 2M이 나오는 게 맞게 되겠죠. 어차피 얘가 2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M. 네, 얘도 2M 이렇게 될 거예요. 빗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 얘가 밑으로 작용했었을 때 빗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 값, 즉 수직 항력 값을 물어봐 주는 거고 따라서 수직 항력 값은 얼마로 풀어줍니까 여러분들? mg 코사인 세타가 수직 항력인데 2mg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되니까 루트 3 mg. 예. 예, 이가 아니구나.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구나. 자,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mg가 바로 예, 수직 항력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틀렸죠. 답은 니은 2번이죠. 야, 이거는 물리학 개념이 부족하면 좀 많이 틀리겠다. 자, 그 다음에 184번 봅시다. 그림은 물체 A하고 B가 P, Q, R, S로 연결돼서 정지를 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P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로, 그 다음에 Q는 수평 방향으로, R은 연직 방향, S는 세타만큼으로 각을 이루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3mg만큼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R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4mg래요. 그럼 얘가 요거를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가 4mg라고 하면은, 여기에 요 장력을 TS라고 치게 되면은, 이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하고, 요렇게 작용하는 힘하고,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TS의 무슨 값이냐?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TS의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그러니까 그게는 3mg 플러스 TS 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전체 힘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위아래 연직이 합력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4mg. 그러면 TS 사인 세타는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S는 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TS 코사인 세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장력을 TQ라고 하면은 이 힘하고 이 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같은 줄에 걸리니까 이 힘하고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작용하는 힘,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위로 작용하는 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장력을 TP라고 놓게 되면 이 힘의 무슨 값이야? 이게 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TP의 이 값이 TP의 사인 세타 값, 사인 60도, 그러니까 2분의 그러니까 사인 60도가 mg죠. 이 아래로 작용하는 이 중력값 mg하고 연직 방향 이 장력이 위로 작용하는 이 힘하고 같은 거니까 TP 사인 60도가 mg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TP 코사인 60도랑 TQ랑 같아지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TP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P는 루트 3분의 2 mg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힘하고 TQ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힘이랑 얘랑 같은 거니까 TP 코사인 60도랑 TQ랑 같고 이 힘이랑 얘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럼 TP가 루트 3분의 2 mg의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랑 같으니까 루트 3분의 1 mg가 TP랑 TQ랑 같고 이 힘이랑 같고 이 힘은 TS 코사인 세타랑 같은데 TS가 여기서 아까 사인 세타분의 mg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mg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이죠. 그럼 이걸 소거를 해주면 루트 3분의 1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185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의 점 P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면하고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던졌더니만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점 Q를 지나서
점 R을 지나는데 이때 P에서 Q까지가 EL이고 여기 얘는 Q에서 R까지가 L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은 높이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L이면 여기도 L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나올 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요 속력하고 요 속력 같을 거예요. 왜? 네, 같은 높이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같게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최고점으로 가면은 최고점에서는 연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즉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의 간 수평 도달 거리가 2L이에요. 그러면 L만큼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L이잖아.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 될 거고 수평 도달 거리의 절반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얘도 어떻게 돼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절반의 시간 동안에 가는 속도 감소량을 보이게 될 거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은 얼마냐면 얘가 수평 방향으로 Vx 값은 여기 던진 올려온 속력을 V라고 치면은 루트 2분의 V가 되겠죠. V 사인 45도고 코사인 45도고 연직 방향의 속도도 사인 45도에 되니까 루트 2분의 V만큼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을 거예요. 중력각속도를 G라고 치면은 최고점에서 연직 방향 속도는 0이 돼 버리니까 0은 루트 2분의 V 마이너스 G T가 될 거고 따라서 총 전체 운동 시간 T 즉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루트 2 G분의 V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로 EL이라고 하는 거리는 루트 2분의 V의 속력으로 루트 2 G분의 V 시간 동안에 가면 그러니까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어차피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 거리가 L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2G분의 V 제곱이 2L에 해당이 되니 V 제곱은 일단은 4LG 라고 하는 값을 하나 구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T 동안에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이랑 동일하니까 얘가 L만큼 가는 동안에 속력이 얼마나 줄었는가 또는 여기에서 L만큼 가는 동안 얼마나 속력이 늘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루트 2분의 V 값으로 똑같은데 연직 방향의 속력은 총 운동 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자유낙하에서 총 이 시간만큼 가면 얼마까지 가겠어? 2L만큼 가는 거고 지금 L만큼이니까 요거에 2분의 1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Y방향으로는 0에서부터 저 시간만큼 자유낙하 운동을 한 거니까 따라서 VY 프라임은 G 곱하기 2 루트 2 G분의 V만큼의 속력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따라서 얼마가 돼요? 2 루트 2분의 V가 바로 어디에서? 얘가 총 운동시간 루트 2분의 V의 절반 그러면 2 루트 2G분의 V 이 시간 동안에 자유낙하를 한 거니까 2 루트 2분의 V죠. 여기서 요 속도가 그러면은 2 루트 2분의 V 그러면 여기에서 합성 속력과 얘를 VR이라고 쳐보자. 그럼 VR은 전체 VR의 제곱은 2분의 V제곱 더하기 8분의 V제곱에 해당이 되니 8분의 5V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VR의 제곱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서의 뭘 구하라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 VR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1 M 8분의 5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6분의
5mv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mgl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v 제곱이 아까 4lg라고 나왔으니까 16분의 5m에다가 4lg를 넣어줘버리면 4분의 5mgl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 있네. 자, 따라서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6번 봅시다. 그림은 점 P에서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점 Q에서 빗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경사각도가 45도래요. 그럼 여기를 도착했었을 때 얘가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전히 V일 거고, 자, 연직 방향의 속도가 있고, 요 속도는 결국엔 이 각도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45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각도, 여기서 속도에 여기를 V0라고, VQ라고 놓자. VQ. 그러면은 VQ에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 V에 해당이 되니까 VQ는 루트 2 V가 되겠네요. 얘는 루트 2 V. 따라서 Q에서 물체의 속력은 바로 루트 2 V다. 예,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Q에서 P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면 P에서 Q까지 그럼 여기도 속도가 얼마나 나냐면 루트 2? 아이고, 여기서는 그럼 Y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얘가 V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VY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V는 V0 플러스 AT에서 자연학하니까 초속도 Y방향 없고 나중 속도 V는 GT에 해당이 되니 T는 뭐가 돼요? G분의 V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이건 틀렸네. G분의 V고. 자, 그러면은 P와 Q의 높이 차. 그러면 P와 Q의 높이 차. 요 거리를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지금 요 높이. H. 그러면은 H는 지금 구해줬죠. H는 그러면은 V0 T. 자연학한 거잖아요. 2분의 1 G T 제곱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거 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걸 쓰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걸 씁시다. 그럼 여기서 높이 차를 H라고 치면은 이 G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이건 0이잖아. 근데 여기서 처음에 낮은 속도가 얼마예요? V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G분의 V제곱이 바로 높이차 H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도 틀렸죠. 맞는 거는 기억 하나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8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서 20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던 물체가 빗면을 따라 직선 운동을 하다가 높이 10m인 끝점 P에서부터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점 Q를 지나는 뒤에 수평면의 점 R에 도달을 했대요. 여기도 45도고 얘는 세타만큼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의 속력과 VP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물체의 질량을 M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제곱 400에 해당이 되니까 200m이 전체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요 운동 에너지가 200m이 여기서 위치 에너지, 그쵸? 그러면은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에 얘가 빠져버리면 2분의 1 m v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v 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됨? 20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200이 나와야 되면은 V는
10 루트 2란 말이에요. 여기 상태에서. 얘가 10 루트 2니까 수평 방향의 힘은 어차피 45도니까 요 값의 코사인 45도니까 얘가 10m/s고 면직 방향의 속도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m/s에 해당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10이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면은 v는 그러니까 0은 vy-gt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최고점에서 y 방향 속도가 0이니까 10 마이너스 중력가속도 11이죠. 여기까지가 1초가 걸릴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낙하하는 데는 총 그 1초고 그럼 요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h는 EAS, EG분의 Y방향의 속도가 10이었죠. 100. 이제 중력각도가 10이니까 나눠주면은 요 길이는 5m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풀어준 겁니다. AS 대신에 H로 바꾸고 A는 G로 갖고 처음 속도가 100이고 나중 속도 0이니까 요 길이가 5m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전체가 15m죠. 그죠? 그럼 수평면으로부터 Q의 높이는 15m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P에서 물체의 속력은 10 루트 2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풀어줬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틀렸죠. 자, 그럼 세타는 얼마냐 라고 봤는데, 그러면 얘는 어차피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기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10m/s. 그럼 면직 방향의 속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연직 방향의 속력은 여기서 처음에 0이었고 그다음에 몇 초 동안 지금 총 얼마를 낙하해야 되냐면은 15m를 낙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5m, 10m. 따라서 15m를 낙하하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로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루트 g분의 얼마가 돼요? 30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루트 30 g분의 루트 30 얘는 t가 g분의 루트 30이고 그러면은 v는 gt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악화를 해서 밑으로 여기다 g만 곱해져 버리면 루트 30 g 근데 10이지? 그러면 여기가 10이면 소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루트 30g가 되니까 g가 10이잖아요. 그럼 300이 되니까 여기서는 10 루트 3만큼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중력가 속도에다가 총 낙하 시간이 g분의 2h, g분의 30, 이거 얼마가 돼요? 여기서 지워져 버린 루트 3초. 그러니까 10 루트 3m/s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럼 세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밑변분의 높이값 10분의 10 루트 3은 탄젠트 세타에 해당이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 따라서 60도 맞네요. 그래서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8번 그림은 전동기와 연결된 투명 플라스틱 관 속에 한쪽 끝이 고정된 동일한 두 용수철 A, B 사이에 연결된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이 4L인 궤도를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둘의 같은 용철인데 용철 상수가 둘 다 K고 각각 원래 길이에서 2분의 3L, 2분의 L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탄성력 F는 K, X로 풀어주니까 FA의 탄성력은 2분의 3 KL이 될 거고 FB는 2분의 1 KL만큼의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늘어났으니까 원래 길이에서 늘어났으니까 A는 안쪽으로 2분의 3KL의 탄성력이 얘는 이쪽으로 반대편이죠. 1로 늘어났으니까 2분의 1 KL의 탄성력이 작용을 하니까 실제 R자 힘은 얼마가 되냐면 둘을 빼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탄성력의
합력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2KL, 즉 KL만큼이 바로 탄성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탄성력으로 얘가 반지름이 4L인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원운동에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KL은 구심열은 R분의 MV 제곱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R에 해당하게 되는 게 4L이 되겠죠. 그러면 MV 제곱은 MV 제곱은 4KL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V는 전체 주기분의 2πr이니까 한 바퀴를 돌아가는 주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가 4L이 들어가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4L이니까 그럼 얘가 4KL의 제곱이고 얘는 전체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4L의 전체의 제곱은 K 4L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러면 여기서 L 제곱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 안에를 풀어주자. 4파이 제곱 16L 제곱은 4KL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L 없어지고 여기서 4하고 쪼개져 버리고 그러면 남는 게 여기는 T제곱을 이쪽 항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T제곱은 K분의 M 16 파이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루트를 씌워주면 16파이가 나오겠죠. 또 T는 4파이 루트 K분의 M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4파이 K분의 M 여기 있네. 5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심력하고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놓고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죠. 저런 문제는. 자, 이제 18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위성 A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성 B는 행성을 중심으로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한대요. PQRS는 타원 궤도상의 한 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O는 타원 궤도의 중심이고 P하고 R은 각각 가장 먼 지점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질량은 둘이 같대요. 얘도 M이고 이 녀석도 M이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F0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중력값이 FB는 요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RB라고 치자. 자, RB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FB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P에서 Q까지,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데 4T0가 걸렸고,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가 T0가 걸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결국에는 T0가 걸리겠죠. 그러면은 절반, 주기의 2T, 전체 주기의 절반이 5T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T0. 얘가 지금 타원 운동할 때의 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의 장반경의 반지름 R, A 값 자체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여기가 가장 가까이 왔었을 때도 RB보다는 얘가 반지름이 더 커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0보다는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아무리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더 크잖아요. A 값이.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중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건 맞고 B의 공전 주기는 딱 10T0. B의 공전 주기는 10T0보다 무조건 작지. 왜냐하면 얘는 반지름이 RB고 얘는 RA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전 주기는 조화의 법칙에 의해서 T제곱은
R 3승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짧으면 짧아질 수밖에 없겠고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이잖아요. 여기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는 일정을 한데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즉 중심을 향하는 방향 자체가 계속 바뀌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 그냥 가속도의 크기만 일정한 운동에 해당이 돼요. 예, 등가속도 운동 아니에요. 등속 원운동은. 알겠죠? 자, 따라서 1번 D형만 맞고 자, 그 다음에 190번 봅시다. 자, 그린 가는 위성 A가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 궤도를 위성 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점 P 요 지점은 B가 행성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P에서 A, B의 궤도가 서로 만난대요. 그림 나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행성과 B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나타냈고 공전 주기는 B가 A에 얼마가 나왔대요? 지금 3루트 3배래요. 그러면 조화의 법칙에 의해서 T제곱은 R 3승의 비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공전 주기가 3루트 3배. 그럼 제곱해봐. 얼마야? 27. 그러면은 얘가 R의 3승이니까 결국에는 R은 여기는 3R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배지. 공전 주기가 B가 A의 3배라는 소리는 공전 궤도 반지름 RA 대 RB 값이 1대 3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대 3은 장반경의 절반이 장반경이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예를 들어서 R0라고 두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길이의 절반이 3R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6R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5R 제로가 돼야지 타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3R 제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행성과 B 사이의 거리에 따라 나타냈는데 지금 R 제로 가장 가까운 거리 B가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가 4F0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있었을 때가 4F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4분의 1이 되려면 여기 F는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4분의 1이 되려면 결국에는 거리가 2배가 돼야지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R0면 여기 R1은 2R 제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A의 원 궤도의 반지름은 R0 맞죠? 가장 짧게 있는 부분이 쟤랑 겹치는 거니까 B의 속력은 P에서 최대가 되죠. 그쵸? 왜냐면은 중력 가속도가 90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중력이 가장 클 때 속력이 제일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R2는 R1의 2배가 아니라 R1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장 먼 게 얼마야? 5R0에 해당이 되니까 1대 5죠. 그러니까 R0에 여기가 얼마가 되면 5R0에 해당이 될 테니까 R2는 R1의 몇 배예요? 2배가 아니라 2분의 5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기억하고 니은 3번만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1번 봅시다. 그린 가는 위성이 질량이 라지 M인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위성의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른 위성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를 나타냈는데 지금 R1에 있었을 때가 마이너스 2R1이고 R2에 있었을 때가 마이너스 2원이고 마이너스 2,2예요. 그리고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원래 EP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위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일정할 거고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지금 위치 에너지가 누가 더 위성의 운동 에너지는 R1하고 R2하고 보면은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면은 거리가 멀었을 때가 더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R2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운동 에너지는 R1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죠. 결국에는. 왜?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 있었을 때 위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여기보다 크잖아요.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겠지. 속력이 느려지니까. 따라서 R1에서가 R2에서보다는 더 크죠.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위치 에너지가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야지. 그다음에 이 R은 R1에서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원은 R1분의 G 라지 M 스몰 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력의 크기는 FR1은 R1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 값에다가 R1분의 1만 곱해준 거니까 결국에는 R1분의 2 원이 바로 중력의 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192번 봅시다.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위성을 나타냈대요. 점 P하고 Q는 행성에서 각각 가장 가까운 지점, 가장 먼 지점, 그 다음에 P와 Q의 행성 중심까지의 거리는 각각 R3R이래요. P에서 위성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E0래. 그러니까 P 지점이 여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E0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그러니까 얘 행성 질량을 라지 m, 위성의 질량을 스몰 m 이렇게 두고 R점에서 위성의 운동 방향은 P, Q를 있는 선분하고 나란하다는 소리는 딱 접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앙 지점 이렇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은 딱 중앙 지점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R에서 위성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타원의 정의는 타원의 두 초점에서 한 점까지 거리의 합이 같은 지점을 다 이어준 게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은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모든 점을 이어준 선이 원이고 타원은 타원의 두 초점에서 한 점까지 거리의 합이 다 같은 지점을 이어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R하고 3R이니까 여기 지점에서 보면은 초점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R.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초점, 여기서부터 한 점까지 거리 합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초점으로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R. 이렇게 되겠죠. 두 초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더하기 3R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여기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R, 여기서부터는 3R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이건 수학 문제인데? 4R이 돼야 돼요. R 더하기 3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지점에 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거리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2R이죠. 전체가 4R인데
R, ER에 해당이 되니까 ER. 그리고 두 초점까지 거리 합이 4R인데, 그러면은 각 초점에서 중점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게 될 텐데, 여기가 ER, 그럼 여기가 ER이 돼야지 합이 4R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거리가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E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 이 제로가 얼마였어요? R분의 G 라지 M, R에 있었을 때, 그럼 거리가 2배가 되어버리면은 위치 에너지는 2배로 늘어나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둘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제로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193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은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따라서 등속 원운동을 하던 위성이 반지름이 2R인 원 궤도로 이동을 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표는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랑 2R인 원 궤도에서 위성의 공전주기, 그 다음에는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주기를 비교를 해보면 궤도 반지름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돼요? t 제곱은 r 3승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이 2배니까 얘는 3배가 되어버리면 8이 t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씌워버리면 2 루트 2배가 될 거예요. 따라서 t2는 2 루트 2에 t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할 때의 속력 V는 루트 R분의 G M이 되는 거니까 둘의 속력 비율이 얼마가 돼요? 얘하고 얘를 V라고 치면은 얘는 반지름이 2배가 됐으니까 루트 2분의 V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하고 속력 비율은 얼마가 나와? 루트 2대 1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풀어주게 되는 거니까, 속력이 루트 2배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K2가 얘의 절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K2는 2분의 1에 K1에 해당이 돼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R2는 R1보다 얼마나 크느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봅시다. 이 원은 R분의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 플러스 2분의 1 M 이 값이죠. 속력 값이. 예. V의 제곱이니까 R분의 G M 이렇게 될 거고, 전체 E2는 마이너스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더하기 2분의 1 M 4R이 아니구나. 2R이구나.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여기서 M은 빠져야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전체 합이 2R분의 마이너스 2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고, 얘는 마이너스 4R분의 G 라지 M 스몰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은, 즉 이 2는 얘보다 얼마만큼 커요? 2R분의 GMM이 아니라 4R분의 G 라지 M 스몰 m만큼 커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준 거죠. 결국에는. 그럼 얘가 얘만큼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이 1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4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의 수평인 바닥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의 좌표계에서 버스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쪽으로 A로 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A가 봤을 때는 얘가 이 앞쪽으로 A로 가속이 되고 있을 거예요. B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B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관성력을 받기 때문에 이 물체는 마이너스 A로 이렇게 가속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관성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정지니까, 결국에는.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어차피 MA만큼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전체 운동계 자체가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MA만큼으로 보이는 거 맞고, B의 좌표계 안에서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A. 그렇죠. 이 사람도 마이너스 A로 받게 되는데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게 되는 게 맞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좌표계에서가 B의 좌표계에서보다 더 작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는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이 물체를 당길 때 얼마로 앞으로 MA로 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봤을 땐 얘가 받는 관성력하고 크기는 같게 MA로 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다가 되겠죠. 같다. 안에서는 R자임의 크기가 0이 되는 거고, 요 밖에서 봤을 때는 MA로 가속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같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겠죠.